아니 교실에 왜 되게 가려져 있어요? 라고 항의를 여러 차례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항의를 받은 그 선생님이 별 이유 같지 않은 걸로 문제 삼는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다. 정교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모르죠 내가. 지금 정교조란 얘기가 그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에. 그건 모르겠어요. 예. 동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요 이런 와중에 교실에 이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 그건 못 보게 했답니다. 그것도 사진 있죠. 저기 있네요. 예. 저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저는 언론 환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영웅을 있는 나라한테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금 대변인과 앵커님 말씀해주신 박동엽 병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3kg에 달하는 그 파편의 무게가 저도 예. 뭐 지금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먹먹한데요. 북한이 뭐 주적이냐?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예. 왜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냐?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안보관이 제대로 형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북한은 동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요. 핵과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그 미사일에 수천억씩 매년 쏟아붓는 북한이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데도 예.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70만 장병들, 박동혁 그분도 우리나라가 이제 의무적으로 군사의 어떤 예. 복무 의무가 있기 의무니까요. 때문에 예. 그냥 국가의 의무를 다 하러 갔다가 그렇게 이제 참 유명을 달리한 것인데 맞아요. 예. 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후보자조차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런 총리를 그냥 인준을 통과시켜서 예. 하게 된다면 아마도 동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예.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향하는 국가관과 정반대의 어떤 그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박동엽 병장의 어떤 그 희생을 기리면서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예. 이제 한석수 이제 총리 후보자 그 예. 얘기인데 주적이 누구냐고 이제 묻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두루뭉술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네. 하냐면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 주적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딱 타겟을 정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주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예. 시민들인 거고요. 무장도 우리가 안 해서. 북한 정권을 그렇죠. 주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특정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거마저도 두루뭉술하게 답을 피합니다. 아.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 사람은요 단순히 친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위선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지금 부동산 이재명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전부 다 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 막이라고 막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막이라고 얘기하면서 팔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본인이 장관하고 있을 때 기획을 했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총리로 지명되고 인사 검증 들어가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팔아가지고 이제 세차를 처벌했단 말이에요. 어허. 자, 위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무총리를 안 갔다 그러면 예. 본인이 장관만 하고 일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다 와. 보니까 버티자. 내가 어떻게 저 산 집인데라고 하면서 버티다가 마지못해 처벌을 했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반시장과 반기업적인 이런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권에 부역해서 총리를 하겠다? 이거야말로 위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야, 우리 베리베지님께서 태극기 거꾸로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6.25를 앞두고 중국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동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태극기 못 보게 딱 가려놓고 이거 왜 가려놨어요? 라고 매일신문에서 취재를 하니까 시험에 태극기 관련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안 되면서 그래 가렸대요. 그래서 아니 모의고사 끝난 지가 3주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가려요? 하니까 관리부실이라고 인정을 했대. 근데 그 전에 학생이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테 저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 교실에 왜 되게 가려져 있어요? 라고 항의를 여러 차례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항의를 받은 그 선생님이 별 이유 같지 않은 걸로 문제 삼는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답니다.
정교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모르죠 내가. 지금 정교조란 얘기가 그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에. 그건 모르겠어요.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아마 저 선생이 태극기를 가리지 않고 거꾸로 걸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설마. 왜냐면요, 이 태극 거꾸로 든 게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예? 굉장히 유래가 깊습니다. 언제까지 예?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실제 그 사진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1946년 11월에 예. 북한에서 최초로 인민위원회에서 선거 투표란 날이 있어요. 예. 그날 김일성이가 투표하러 왔는데 예. 그때 그 스틸 사진, 흑백 사진인데 예. 그 사진을 보면은 김일성이 서 있고 그 편에 거꾸로 뒤집어진 태극기였어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그런 게 있었어요? 북한이 유일한 한반도의 국가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김일성 그때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들 또는 주체 예.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게 자기들만의 은어, 자기들만의 은밀한 약속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일부에서의 이제 해석을 모의고사 때문에 뭐 가렸다 그러면 예.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냥 원상복구로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태극기 그거 네. 종이 그거 빼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가렸던 종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 또는 그 학교의 분위기가 전 되게 궁금한 게 예.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반에 예. 학급에. 근데 그냥 이런 그냥 사회적인 공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그냥 국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각이 예. 이걸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건지는 저는 뭐 정교조가 이거 관련됐다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 정교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아주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정교조가 교육 현장의 일선에서 해왔던 것들이 이 사상 교육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이 굉장히 교묘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 자체를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이 충만해지고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이 사상 교육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어떤 그 반헌법 그리고 반국가주의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다고 보고 이거의 예. 핵심이 뭐냐면요. 예. 참 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좌파주의적 사고관을 학교에서부터 유입을 시키거든요. 예. 이런 모임이 있어요. 정교조 안에. 어. 이런 거를 어떻게 주입시키냐는 어떤 모임을 예. 스터디 모임처럼 정교조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저 동탄에서 일어난 사건도 예. 정교조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저희가 전교조 세대잖아요. 이준희 대변인.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50대 40대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요. 이게 전교조 세대하고 굉장히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분석들도 사회학적으로 있기는 해요. 이게 물론 뭐 다른 해석도 있기도 하지만 이 해석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적실성을 얻고 있다라는 점도 이 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의 일맥상통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도 예.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사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 알맞는 이제 사자성을 찾아라. 그 답이 이제 배은망덕이었던 거야. 그 기억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정교조 출신으로 의심되는 선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 이런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참 놀라야 됐었는데 지금도 태극기 같은 저런 걸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키는 이런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 방법은 뭐냐? 정권 되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 되찾아가지고 우리 아까 6.25부터 해가지고 아까 지금 연평해전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안보의 여야가 어디 있고 안보의 좌와 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흥분하면 안 되지. 네.